예, 이제 또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노트 세 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신의 허은솔 트윈코리아 사업부문 대표님을 모시고 발표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솔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허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신 주식회사에서 트윈코리아 사업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허은솔입니다. 저희 식신 주식회사는 이제 2010년에 설립되어서 기존의 위치 기반 SNS 서비스와 이제 맛집 추천 서비스 식신을 운영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식권 이식신이라는 사업을 또 하였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에 진출하여서 저희 트윈코리아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자기소개를 네. 회사 소개 위주로. 아니요, 똑소리 나게 아주 잘 네.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대표님, 제가 프로필을 좀 보니까요. 네, 네. 서울 과고를 조기 졸업하시고, 맞습니다. 예, 서울대 입학하셨는데, 네, 전공을 식품영양학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퍼듀에서 박사를 하시고, 네, 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계시다가, 네, 지금 트윈코리아를 또 이제 인볼브하는 결정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식신 인볼브에서 트윈코리아를 맡게 되는데요. 네, 어떤 동기랄까, 네. 또 어떤 대표님의 어떤 비전이랄까 이런 거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커리어가 독특하고 이제 특이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가슴이 가장 뛰고 좀 재미가 있고 사람들의 이제 생활의 어떤 향상을 해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제 열망과 관심이 항상 많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동기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의대나 이제 공대 같은 곳을 택하실 때 이제 저는 좀 더 사람들의 생활에 과학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영양학 분야가 더 재밌겠다고 이제 선택을 하였던 바 있고 학계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분야에서 제가 좀 더 요즘 이제 추세가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사람들의 생활에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외식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 그러한 이제 관련한 이제 과정들을 듣는 과정에서 수업과 이제 교육 과정을 듣는 과정에서 이제 식신 회사의 이제 또 대표님과 연이 닿게 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배워온 이런 지식과 스킬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또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한번 매진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앞서 마이크로디체인 남민호 대표님도 MZ세대의 특징을 기승전 체리 피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역시 기존의 어떤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도전하는 네. 예, 그런 느낌이 이제 허 대표님께도 강하게 또 느껴지고 또 한편 부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허 대표님도 MZ 세대의 이제 특징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맞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커리어를 또 끌어오셨고 이제 트윈코리아를 맡게 되셨는데요. 이 트윈코리아도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의 서비스고 네. 허 대표님도 이제 새로운 개념을 갖는 그런 MZ 세대로서 트윈코리아를 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향후 행보가 또 상당한 기대가 되고 또 네.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허은솔 트윈코리아 사업부문 대표님의 흥미로운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식신 주식회사의 트윈코리아 사업부문 총괄하고 있는 허은솔입니다. 오늘 제가 키노트 스피치 세 번째 주제로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인프라 구축으로 달라질 우리의 실물 경제, 현실 공간의 상점 정보를 담은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 서비스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현실과 연계된 세계로서의 메타버스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에서 가장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고 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렇다면 실물 경제와 연계된 실물 경제 기여형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무엇일까를 소개해드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구체적인 실제 사례로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윈코리아 서비스에 대한 전략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향후 사업 로드맵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 세계가 있을 것이고, 이제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점차 우리가 이제 가상 디지털 세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물리와 가상 세계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연계하여서 이렇게 거울 세계와 같이 그리고 쌍둥이와 같이 상호작용한다 하여 메타버스는 흔히 미러월드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자주 언급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씩 다시 짚어보자면 우리가 과거 세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오프라인, 오로지 현실 물리 세계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많은 담론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기술력이 정말 이제 발달하고 모든 것이 이제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세계가 도래하면 과연 우리의 미래 세대에는 정말 디지털에서만 모든 것을 하고 디지털 세계만이 존재하게 될까? 그게 진정한 메타버스 아닐까? 라는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러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화두를 감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이런 공상과학 영화들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고는 합니다. 이제 사람의 몸과 현실 세계는 단지 이제 가상세계로 접속하기 위한 어떤 매체로서 이제 누워 있거나 이제 몸은 점점 퇴화되어서 이제 살이 많이 찌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현실 나의 실제 살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이제 협소하고 작은 공간이고 가상세계에 접속했을 때만 내가 이제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하는데요. 과연 정말 우리의 미래 세상은 이렇게 바뀌게 될까요? 예시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 중에서 가장 이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이 익숙한 그리고 이것과 함께 성장한 세대가 바로 제너레이션 G세대이겠죠. 이 Z세대는 온라인에서 하는 사회활동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생활이 가장 누구보다 익숙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대두됨에 따라서 이 Z세대조차도 이제 그만 비대면 수업은 그만하고 싶어요. 학교에 직접 등교해서 직접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이러한 대면에 대한 열망들을 많이 내비치고 있고, 이런 제약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관찰하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이 휴먼은 소셜 애니멀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이제 가상에서 우리가 화상으로 얼마든지 전 세계 어디 뭐 이제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실시간으로 이제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전히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킨십이나 피지컬 컨택트를 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서는 이제 기술이 나아짐에 따라 점차 이런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나 이제 몰에 가서 필수적인 어떤 물건들을 살 때에는 이런 어떤 직접 가서 쇼핑을 하는 경험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경우엔 단순히 온라인으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현재 저희들의 생활에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그 결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뭐 실험실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야 되는 어떤 수업이라거나 이제 팀으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많은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업이 아닌 경우에 단순한 지식의 습득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 식으로 이제 많이 확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영역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현실에서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생물학적 영역에서 영양 공급, 식사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가상의 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가상 세계에서 많은 활동을 할지언정 우리는 결국 현실에서 이제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생식 활동, 예를 들면 가상 세계에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할까? 또 의료 수술, 예를 들면 이제 의료진이 원격 근무로서 뭐 로봇 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이런 기술의 발달은 가능하겠으나 여전히 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병원에 가서 직접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직접 대면과 직접 접촉을 하고 싶은, 예를 들어 아무리 이제 촉각 기술까지 메타버스 세상에서 발달한다고 할지언정 과연 사람이 직접 만나서 직접 안고 싶은 이런 욕구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다른 분야로 대표적인 분야가 관광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행동으로 꼽는 것이 바로 여행인데요. 우리가 사실 현재 다양한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제 얼룩말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도 사실 우리가 다 이제 TV나 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내 발로 여기를 밟았다, 내가 이곳에 실제 공기를 맡았다, 내 실제 눈에 이 현실 세계를 담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제 메타버스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여서 메타버스는 바로 현실 세계와 연계된 가상 세계로서 크게 앞으로 두 가지의 순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경험과 활동을 메타버스가 좀 더 풍부하고 리치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기능을 할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경험과 활동의 어떤 제약사항들을 뛰어넘게끔 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시면 오른편에 먼저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제약들 때문에 직접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접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콘서트나 컨퍼런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활동들이 대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본다면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은 가상 공간 내에선 좀 더 자유로운 신체 활동의 꿈을 누려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고향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가상 공간 내에 어떤 고향, 추억의 장소를 내가 방문하여서 이런 경험을 해소하는, 이런 극복하는 기능의 메타버스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왼편에 이제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현실 세계의 이제 경험을 좀 더 리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에는 식당에 가서 단순히 메뉴를 이제 주문해서 이제 먹고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3D 가상 식당 공간에 미리 방문하여서 이 식당에서 시그니처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식재료나 레시피가 있다면 이것을 미리 체험하고 이 스토리에 대해서 풍부히 알고 나서 식당에서 방문해 식사를 하게 될 경우 그 경험이 훨씬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관광지를 방문할 때도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3D 가상 관광지 공간에 방문해서 해당 지역과 해당 문화, 역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체험한 후에 현실 관광지를 방문한다면 단순히 이제 유명한 장소에 가서 보고 나오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풍부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화를 여러분께서 보고 나서 영화에서 나온 바로 그 식당을 가게 되면 그 동일한 그냥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예시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답해보고 싶은데요. 왜 메타버스여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우리는 기존에 이미 온라인 세상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 세계에서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왜 메타버스라는 것이 대두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온라인에서 사실 접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2D, 이렇게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텍스트나 사진, 그리고 고도화된 매체의 경우에도 이제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를 단순히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제공될 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한 차원이 더 더해져서 3D에 보다 생생하고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내가 실제를 더 이상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과 체험의 영역에서 이것을 다가설 수 있다는 이런 가치가 메타버스에서는 추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모델로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 템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쉽게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즈 오브 유즈라는 팩터가 굉장히 중요한 행동 결정의 요소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UI의 설계에 따라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현실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을 동일하게 미러 월드로 다시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현실에서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하여 이런 편의성과 이용의 이즈 오브 유즈가 증대되리라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메타버스는 그럼 결국은 기술력인가? 기술력이 이제 최우선의 과제이고 기술이 완성되면 이제 메타버스의 완성일까? 라는 부분들을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기술력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교육을 듣고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몰입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나 건축 현장과 같은 경우에 현실에서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돌려보기 위해서는 건축의 어떤 작은 부품과 기후 환경까지도 담을 수 있는 정말 이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기술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서 또 많이 이용하는 이론 중에 만족도를 결정하는 이론 중에 모티베이션 투 팩터 티오리라는 것을 적용하여서 생각해 보았을 때, 메타버스에서의 기술력은 물론 필요적이고 기초적인 필수 하이징 팩터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 이상으로 어떤 기술에 몰입이 된 이후에는 그 이상으로 서비스에 열광하기 위해서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모티베이팅 팩터가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많은 분들께 이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로블록스나 게더타운을 이제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과연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열광하고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아바타와 여기서 이제 표현된 이 나무 환경이나 소파, 그리고 이제 아바타가 움직이는 모션 같은 것이 굉장히 현실과 너무나 동일하고 너무나 리얼하고 기술력이 너무나 고도화되어서 소비자들이 과연 이 서비스에 가장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의 예시도 있겠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고도화되고 현실과 너무 비슷하고 잘 표현한 그런 가상 행사임에도 소비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하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메타버스에서 기술력은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또 시장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럼에 의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 정말 유용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의 운영과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이제 사업자 철학과 이런 것을 버무려서 서비스가 완성되어야 메타버스가 이제 성패가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현실과 연계된 이런 메타버스가 어떻게 실물 경제 기여형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주요 기능에 따라서 한번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면, 일명 우리가 부캐라고 하는 이런 부캐릭터를 꾸미고 유저 간의 어떤 커뮤니티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제페토와 같은 서비스가 있겠고요. 자유롭게 유저들이 게임을 제작하고 다양한 유저들과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 로블록스와 같은 예시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상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과 비슷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서비스에서 어스2를 예시를 들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실물 경제와 연동이 돼서 그럼 유저 참여로 인해 현실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의 예시 서비스 사례는 저희 식신 주식회사에서 새롭게 런칭한 트윈코리아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현실 공간의 상점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해서 저희는 현실에 있는 한국을 지도 기반으로 해서 가로 세로의 100m 단위의 이제 셀이라는 최소 단위로 표현을 하였고, 이 각 셀 위의 특징적인 부분은 실제 현실에서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상점과 식당 정보들이 노출이 되어서 서비스 내에서의 다양한 액티비티, 콘텐츠 그리고 보상 수익의 기반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셀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셀 오너라는 특별한 유저층이 있고, 일반적인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와 그리고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점들입니다. 먼저 셀 오너라는 것은 현실 사회를 우리가 비슷하게 만든 이 가상 트윈코리아 서비스 내에서 현실 사회에서의 자본가가 하는 역할을 마치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저층입니다. 즉 서비스 내 최소 단위인 셀이라는 공간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로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활성화 권한을 스스로 적극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유저층이게 되겠습니다. 상점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 모인 많은 유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핵심 서비스, 우리의 핵심 상품들을 광고하고 노출시키고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많은 체험 활동들을 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싶은 이러한 상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제가 뒷페이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떤 간접적인 체험 효과로 인한 잠재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유저들이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이제 지급드리고자 하는데, 이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또 상점에 방문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저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제 회원자층이 되겠는데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저희의 이 3D 공간 서비스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보다 경험을 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결제를 하고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어떤 그것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런 유저 참여를 통해 보상 포인트도 획득할 수 있고, 그러한 방대한 이제 정보가 또 쌓여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윈코리아는 이런 유저와 상점 셀 오너들의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객체에 대해서 이 객체들이 어떠한 니즈가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에 따라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점의 경우 현재 온라인 세상 속에서 이제 상점들이 많은 이제 텍스트나 사진, 동영상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되게 제한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뷰티 관리 서비스나 숙박업소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내부 인테리어나 어떤 훌륭한 창가 뷰, 그리고 고급 식당의 경우 우리의 코스 요리가 단순히 뭐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되게 이제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알리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론칭하게 되면 3D 이제 가상 공간에서 미리 이런 가상 체험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그래서 좀 더 정보를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여기에서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가상 상점 내에서 구매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와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직접적인 판매 수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가장 큰 맥도날드의 경우 최근에 실제로 이 메타버스 베이스의 가상 식당에서 판매와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관련 상표권을 10개 이상 출원하였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맥도날드의 경우 가상 상점에서 다양한 이제 플레이 기능들도 제공하면서 실제 여기서 바로 메뉴를 주문하게 되면 소비자의 집으로 이 맥도날드 메뉴를 배달시켜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이제 트윈코리아의
들어오시는 상점분들께서도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 요즘 이제 레스토랑 밀키트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하여서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제 저희가 유저들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이제 유저분들께 또 포인트를 지급해 드리는데 이 포인트를 실제 상점에 와서 또 사용하기 위해 유저분들이 포인트 결제를 위한 재방문이 유도되는 이런 효용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저의 경우의 효용은 이 방금 말씀드린 상점에서의 효용의 소비자 쪽의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소비자로서 여전히 우리가 식당이나 중요한 날의 식당이나 중요한 여행지나 중요한 어떤 내가 운동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PT를 이제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거나 뷰티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거나 어떤 가전을 구매할지 이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기존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떤 2차원적인 정보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구매를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3D 메타버스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3차원의 체험을 한 후에 이것을 선택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신 있는 선택으로 유용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기능과 합쳐졌을 경우에 직접 구매까지 빠르고 쉽게 한 큐에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구매 전에 해당하는 유용감이 있고 구매를 한 후에는 실제로 그 상점이나 식당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거나 정보를 수정해주는 이런 행동, 유저 참여형 행동으로 인해서 실제 저희가 서비스에서 상점에서 결제 가능한 포인트를 또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저 중에 특별한 층에 해당하는 셀 오너가 있습니다. 즉, 이 셀 오너분들은 이 셀 공간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진 유저층으로서 이 권한을,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개발과 운영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예를 들면 셀 위에 어떤 상점들에 대한 액티비티를 활성화할 경우 이 활성된 유저층에 대한 또 타깃 광고를 원하는 업체들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셀 오너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광고와 마케팅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현실과 이렇게 연계된 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꾸로 현실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상세계만의 어떤 새로운 개발 권한도 주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즉 가상세계 속 나만의 셀 공간에 내가 꿈꿔오던 현실에서 갖지 못했던 뭐 드림 하우스나 드림 빌딩, 나만의 어떤 미술관이나 전시관을 짓고 싶다고 하면 이러한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려서 이것을 건축을 하시고 이게 이제 단순히 건축에 끝나게 된다면 이제 기존의 게임 서비스와 비슷할 것인데요. 현실 세계와 연계되기 위하여 여기에 이제 입점하고 싶으신 업체분들을 멋지게 이제 공간을 개발한 후에 입점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유저분들을 여기에 초대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꾸로 이런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예시로서 이런 사진 보정 앱에 대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성형을 하러 가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가서 저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였다고 하면 최근의 추세는 오히려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사진이 보정된 이 사진을 가져가서 저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추세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제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활동이 거꾸로 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듯이 가상 공간에서 셀을 개발한 부분이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값어치가 높게 평가되었을 때는 오히려 현실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거나 개발하는 쪽으로 반대의 영향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제 반응은 굉장히 뜨겁고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기존의 서울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대한 이런 셀에 대한 청약과 분양 과정을 진행해 보았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론칭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사가 이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사를 예로 들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위치 기반 SNS와 전국에 수많은 식당 리뷰가 등록되어 있던 맛집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식당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기존에 저희 모바일 식권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였던 식당에 대한 결제 인프라가 있습니다. 하여서 이러한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좀 더 빠르게 저희 이제 메타버스 소개드리는 실물경제 기회형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것이고, 인적 자원으로도 인적 자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전자지도와 공간 정보에 대한 기술 전문가,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 대한 호텔, 외식, 관광 산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인적 자원이 함께 합쳐져서 저희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단일 회사가 모든 영역을 사실 다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인, 전방위적인 제휴와 파트너십도 매우 중요할 것인데, 저희 서비스의 경우 이제 3D 기술 쪽, 그리고 뭐 법률적인 부분과 콘텐츠에 대한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서비스를 확대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이제 올 상반기, 지금 이미 전국의 주요 지역들에 대한 세일 공간의 청약과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반기 내에 초기화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고,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3D 기능을 많이 입힌 공간으로서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소비자와 유저층, 그리고 상점의 이런 니즈와 가치 창출 방식은 국가 경계를 넘나든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저희는 추후에 글로벌 사업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이제 전자기기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먼저 상상하고 이것을 꿈꾸고 현실로 만들고자 노력하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그러한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타버스 굉장히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보여지고, 사실 여기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이거를 현실로 정말 이뤄내기 위해서 상상하는 만큼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이 어디까지 달라질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 대표님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발표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요. 상상이란 말을 이제 여러 번 해주셨는데요. 네. 예. 결국 트윈 코리아를 어떤 데피니션을 내린다면 어떤 중개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중개 플랫폼 트윈 코리아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은 이것이다 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계의 어떤 트립 어드바이저가 되겠다라는 이제 저희가 기치를 내걸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상점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3D 가상 어떤 공간과 체험의 기능을 함께 합함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사용자 참여형으로 상점과 사용자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생태계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쿠팡의 매출이 네네. 이마트 매출을 넘어섰거든요. 저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상당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 상상은 자유니까요. 네. 트윈 코리아의 매출이 네. 쿠팡의 매출을 뛰어넘는 날이 또 올까요?
네, 저희는 그거를 목표로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발표에서 마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마트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 기존에 물론 현재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제 이동하려는 사업적인 노력들이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 마트에 가서 이제 쇼핑을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었다고 본다면 쿠팡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온라인에서 많은 이제 가상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라 이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더 아무래도 온라인 세계에서의 활동이 용이한 분야는 이게 쉽게 좀 더 이동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쿠팡의 매출이 어쩌면 이렇게 이마트를 넘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지만 또 그럴 수 있겠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윈코리아의 경우도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현실 경험을 더 리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능들을 추가해 나갔을 때 얼마든지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김진성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많은 유저가 유입되고 또 상점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많은 유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 유지하기 위한 또 영업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이런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수익이 나기 전까지 계속 뭔가 자금을 쏟아붓는 상황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 물어보셨어요. 네,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의 이제 수익 모델들을 중간중간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 가면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유저분들께 셀 공간에 대한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이제 초기에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서비스가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제공드린다는 부분이 확실해지면 또 그 과정에서 가급적 저희가 이제 뭐 B2B 분야로서 확장을 하게 되면 또 소비자에게는 좀 더 많은 유익한 부분들을 주면서 소비자들을 이제 유입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어떠한 이런 가치가 분명히 전달된다면 어느 부분에서의 유료 콘텐츠까지는 내가 이거는 그 가치가 뛰어넘기 때문에 지불 의사가 있다 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입주를 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네. 거기서 자신들이 뭔가를 이제 파는 판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랬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까지의 상황이 또 있을 텐데요. 그분들의 그 비용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초반에는 저희가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면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처음에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서비스의 입지가 커지면서 또 동시에 이제 제휴 과정을 열심히 진행하면서부터는 좀 더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서는 서로 상호 어떤 가치에 맞는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비용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이제 트윈코리아가 쏟아붓는 투자비에도 관심이 있고, 네,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다른 기업체에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개발비라든가 투자비들이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트윈코리아에 입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투자비는 또 어떨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ROI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궁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쭤봤고요. 박동주님께서 여쭤본 질문은요. 음식점 등 상점이 밀집해 있지 않은 주택가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용지가 메타버스화, 가상공간화 됐을 때에 그런 곳에서는 어떤 사용자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이런 데에도 어떤 경험이 사용자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핵심적으로는 이제 현실에 위치하고 있는 상점과 식당들을 먼저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제 발표드린 셀 오너의 측면에서 마지막 이제 기능을 보시게 되면 가상 공간의 셀 자체에서도 이 공간을 새롭게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권한들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연계된 이런 메타버스의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가상 세계에서의 나의 새로운 어떤 가치 창출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의 상점은 없는 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간 위에 어떤 나의 드림 빌딩을 지은 후에 여기에 이제 또 많은 업체와 유저들을 끌어올 수 있다면 어떤 이 가상 세계에서의 새로운 활동이 거꾸로 또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저희는 열어놓고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지금 박동주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 공간이 뭐 주택가라든가 예.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용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상 공간에서는 반드시 그런 의미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자유롭게 맞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신 거죠. 네. 네. 예, 예. 그렇게 우리가 피지컬한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약간 정말 이거는 이제 현실 세계와 연계가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실을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폭넓게 상상하면 또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 저의 예. 이제 마지막 문구처럼.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효정님께서도 이제 리뷰 수익 비율과 이제 통계치 같은 거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이미 다 나와 있겠지만 또 나중에 이런 부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세히 상세하게 좀 가이드가 됐으면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자, 이제 하 대표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 서울 지역 그 셀, 아까 네. 셀 개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서울 지역 사전 청약에 의해서 서울 지역은 다 완판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네네. 청약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예, 예. 모든 지역이 이제 빠르게 완판이 되었었고, 이제 분양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거를 이제 사용권을 결제하시고 구매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주요 지역은 이제 빠른 속도로 실제 많은 분들이 정말 벌써 셀 우량주들도 이제 생겨나시고 계시고. 벌써요?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네.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습니까? 서울 지역의 경우 정말 주요 지역은 단 뭐 몇 분만 해도 모두 완판이 몇 분 되었었고요. 만에요? 예, 상권별로 이제 차이가 있었지만 그리고 몇 시간 안에 이제 서울 모든 지역이 다 이제 완판이 되었었고요. 분양의 경우에도 이제 초기 짧은 시간 뭐 하루 이틀 처음에 이제 청약자들이 먼저 이제 구매하실 수 있던 그 기간 안에 이제 주요 상권들은 먼저 벌써 다 판매가 바로 빠르게 완료되기도 하였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네. 그렇군요. 많은 저도 사실 뭐 피지컬한 네, 공간에서는 땅이 없지만 맞습니다. 예,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이 어떤 셀이라든가 이런 공간도 갖고 싶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황은솔 대표님의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솔 대표께서 이끄는 트윈 코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또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황은솔 대표님은 본인 스스로가 MZ세대시고 또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컨셉으로 또 새로운 이런 메타버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신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충격을 주실지 우리가 또 계속 지켜보고 또 하 대표님도 시장과 오픈마인드로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 대표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